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 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7월 26일 월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마크 자사운용에서 일하고 계시는 정혜령 선임 매니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인마크 자산운용에서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세요? 인마크 자산운용은 호주 베이스 부동산 전문 사무 운용사입니다. 예, 저는 여기 출연하신 게스트분들은 주로 이제 주식 쪽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는 부동산 해외 부동산 운용 및 투자를 맡고 있습니다. 네, 해외 부동산 쪽을 주로 네. 보시는군요. 그래서 미국 자산도 있어서 예, 관심 있게 미국 경제도 보고 당연히 있습니다. 미국 경제 월스트리트도 당연히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월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로 끝난 지난주 월가 증시에서는 한 주간 다우지수가 1.1%, S&P 500은 1.96%, 나스닥은 2.8% 상승했습니다. 월가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5,000선을 넘겼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서 봐야 할 월스트리트의 3가지 포인트, 이걸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성장 피크, 주가 영향은. 두 번째, 12년 만에 가장 큰 실적 증가. 세 번째, 아마존 물류센터에도 투자한다. 이렇게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슈를 하나하나 정혜령 선임 매니저하고 같이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성장 피크, 주가 영향은 이런 이슈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29일 날 미국의 2분기, 즉 4월에서 6월까지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가 이제 발표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로는 2분기 성장치 전망치 요거의 평균이 9.1%, 엄청나죠. 그 골드만삭스는 10.5%까지, 또 모건 스탠리는 10.8%까지 내다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코로나 충격으로 작년에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3분기 33.4%까지 성장률이 나왔었는데 이걸 빼면 198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분기 성장률이 6.4%였잖아요. 이제 2분기가 이제 지금 9.1%까지 이렇게 평균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를 보면 3분기에는 7%, 4분기에는 5.4%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성장세가 좀 떨어지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국 성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실제로 미국 네. 경제의 핵심 축인 소비 지출이 경기 부양책이나 그리고 백신 접종 네. 이런 것으로 이제 힘을 입어서 3월에 한 5% 정도 상승하고 그 이후로부터 둔화되었습니다. 네, 소비가 좀 둔화되고 네. 있죠, 지금 최근에. 네. 근데 이제 9월부터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만료되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을 할 거고 네. 그리고 기업들도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전환을 하면서 아마 고용 시장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전망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보면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축을 좀 많이 할 것이라고 보고 한 2조 달러 가까이 저축했다는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물론 경제 성장률이 둔화는 되지만 그래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2분기에 좀 피크를 치고 3분기, 4분기에 조금 속도를 늦춰갔는데 여전히 사실 높은 성장세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피크를 찍고 난 뒤에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관심사인데 증권사 중에 이제 하나인 에드워드 존스가 이제 3차례 사례를 좀 분석해봤습니다. 99년에서 2000년, 2004년에서 2005년, 그리고 2015년에서 16년 이렇게 3차례 사례를 분석했더니 GDP 성장의 피크를 딱 찍고 나서 그 전에는
주가의 평균 수익률이 1.2%였는데 그 이율은 0. 뭡니까 조금 그 전에는 11%였는데 그 뒤로는 5%로 좀 낮아진대요. 더 좀 얘기는 또 뭐냐면 이 정점 이후에는 평균 3번 정도 이 5% 정도 시장 하락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실제 주가에 어떤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주가도 점점 적정 수준을 찾아가면서 이제 출렁임이 좀 강해질 수 있는데요. 네. 뭐 경기 민감주, 뭐 가치주, 기술주, 성장주, 뭐 이런 주식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같이 이렇게 딱 오르는 건 아니고 이 뭡니까 이 종목 스타일에 따라서 좀 출렁임이 강해지는 이런 장세가 좀 나타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새 걱정이 델타 변이 코로나 이 확산되는 되게 걱정이 많아요. 미국도 걱정이 많은데 미국도 보니까 23일 날 하루에서 11만 명 넘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10만 명 코로나 확진자 넘긴 게 2월 11일 이후에 5개월 만에 이제 또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델타 변이 이런 코로나 확산이 다시 미국 성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일부에서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예측 기관들은 별 영향은 없다. 뭐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연준에서 FOMC 연방시장공개위원회 이거를 27, 28일 또 열잖아요. 이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물가 성장 전망 이런 거를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바꿨는데 이번에는 이건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은 일단 성장 전망을 7%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의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좀 논의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외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 그 FOMC 어떤 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아직까지는 변수도 존재하고 시장에 검토해야 될 사항도 많아서 연준이 쉽게 테이퍼링 관련해서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좀 대다수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 테이퍼링의 결론은 나오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인 이제 성장 관련한 이슈, 미국의 성장 피크, 과연 주가 영향 어떻게 될까? 뭐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12년 만에 가장 큰 실적 증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이번 주에 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한 S&P 500 기업 중에 한 180개 정도 실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아주 우리가 귀에 익은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은 이제 구글의 모회사죠.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또 테슬라, 한국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테슬라도 이렇게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좋은 이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도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23일까지 S&P 500 기업 중에 24%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 88%가 그 전망보다 실적이 넘어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 지난 5년간 평균 어닝 서프라이즈는 75%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상당히 많이 예측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네요. 이게 지속될 경우에 그러면 2분기에는 2008년 이후에 가장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이 S&P 500 기업들 기준으로 이제 이익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한 74% 넘게 이제 급증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 어닝 시즌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가 이걸 좀 얘기 다뤘었는데 그때는 한 64% 정도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지금은 74% 더 좋아질 걸로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증가는 2009년 4분기 그때가 이제 그 전해에 비해서 109%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었는데 이 12년 만에 가장 좋은 이런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실적 증가폭이 높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앞으로 이제 좀 관심사인데 3분기에 이익 증가 전망은 26.2%, 4분기는 20.3% 이렇게 점차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이슈에서 성장도 지금 피크를 쳤다고 그랬는데 기업들 실적도 2분기에 이제 피크를 치고 이제 조금씩 성장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고 성장이 좀 주춤한다. 네. 뭐 이런 정도 뜻인데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현재 주가 수준을 받쳐줄 수 있을 만큼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올지 이런 게 좀 걱정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이제 넘치는 유동성 투입에 영향을 받은 점도 있고요. 남은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인데, 네. 근데 뭐 빅테크 기업 위주로 봤을 때 뭐 업무 자동화 그리고 기술 고도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 효율성이 좀 더 극대화돼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들 기업들의 실적이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실적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실적 가이드라인도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는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슈인 12년 만에 가장 큰 실적 증가 이 이슈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 이제 우리 정혜령 선임 매니저의 전문 분야인 것 같은데 부동산 쪽으로 한번 미국 부동산 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아마존 물류센터에도 투자한다. 뭐 이런 이슈입니다. 일단 이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투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리츠라는 거를 좀 활용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리츠가 뭐고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거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먼저 해주시죠. 네, 요새 미국 실물 경제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네. 이제 임대 수요 증가하고 임대 수입이 증가하면서 리츠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네, 갖고 계신데요. 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네, 약자이고 네.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이제 자금을 음. 모집해서 뭐 고가의 부동산, 뭐 예를 들면 오피스, 리테일, 호텔 등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나 그런 매각 차익 이런 거를 배당으로 네. 그렇게 내보내는 그런 겁니다. 그거 어떻게 투자하면 돼요, 그건? 리츠는? 이거는 해외 부동산, 해외 그 주식 투자하듯이 해외 네. 증권거래소에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그걸 그냥 해외 주식 매매하듯이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데이터 센터, 이 물류센터 엄청나게 큰 부동산이지만 그거 우리가 다 살 필요 없이 그냥 적은 네.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 마치 증권거래소에 그 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 사듯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상품이 리츠라는 거. 네, 그게 가장 큰 메리트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요즘 이제 공동구매라고 네. 하는데 약간 그런 개념으로 공구.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 리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높잖아요. 요새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은데 왜 이렇게 미국 리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진 거죠? 우선은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데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리츠 시장을 갖고 있어서 당연히 세계 네. 최대 경제니까 네. 리츠 시장도 클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유동성도 그만큼 큽니다. 상장 종목이 약 300개 되는데 이게 리츠만 300개가 있어요? 네, 규모가 한 2,000조 원에 2,000조. 네, 엄청나네요. 달하고요. 예. 현재 국내에 상장된 거는 약 13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점점 많은 회사들이 해외 자산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도 좀 몇 네. 개가 상장이 되어 있군요. 네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관심 둬야 될 리츠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관심 있는 게 이 미국에서 이제 뭡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이제 언택트 해가지고 뭐 아마존 같은 회사가 상당히 크고 있는데 그런 물류센터도 좀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고 또 이제 그 구글이나 이런 페이스북 이런 빅테크들도 성장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의
그 데이터 센터 이런 데도 투자하는데 좀 관심이 있는데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둬야 할까요? 어떨까요? 예. 네, 말씀하신 그 두 개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아, 코로나로 그래요? 인해 예.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제가 제대로 자산들인데, 찍었네요. 예. 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재택 업무하면서 온라인의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워낙 쇼핑을 이제 직접 가기 어렵기 때문에 네. 온라인 쇼핑을 많이 즐겨서 이제 음. 물류센터도 수요가 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분위기가 바뀌고 업무 분위기가 네. 바뀌고 있어서 코로나 종식한 이후에도 이제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괜찮은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금 미국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뭐 일부는 재택을 계속하겠다 네. 이런 선언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온라인 사용하는 수요자는 많을 것이고, 네. 코로나로 바뀐 행태가 좀 그대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보시는 것 같네요. 네네. 예. 일단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거,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 뭐 물류센터에 투자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물류센터로 대표적인 주식은 프롤로지스라는 회사가 프롤로지스요? 있는데, 네. 예. 이 회사는 이제 주요 고객들이 아마존, 음. 그 페덱스, UPS 이런 회사들한테 네. 이제 센터 시설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외에도 스태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 39개 주에 499개 정도의 네. 그 물류센터 시설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것도 주요 고객이 아마존, 페덱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 이제 에퀴닉스라는 기업이 네. 있는데 주 고객이 뭐 아마존, 구글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회사 이게 아까 리치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회사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리치랑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 회사들이 네. 그러니까 플롤로지스 예를 들면 플롤로지스가 이제 물류 센터 리치 주식입니다. 아 이게 네, 주식 네, 이름이에요? 네, 주식 이름입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에퀴닉스 뭐 이런 리치가 것도 부동산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아, 예, 네. 예. 거기에 이제 이게 사실 리치고 이 회사들이 사실 뭐 데이터 센터들 다 보유하면서 이제 그 네. 저기 관리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돼 네, 있는 네. 거군요. 예. 그럼 물류센터나 데이터 센터 말고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뭐 또 어떤 게 있죠? 이외에도 되게 많은 다양한 자산들이 있는데 뭐 네. 리테일이나 뭐 호텔, 오피스 이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오피스는 한동안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수요가 많이 급감한 상태였는데 네. 그리고 뭐 쇼핑몰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온라인을 많이 이용을 하면서 네. 좀 수요가 줄었고 그리고 뭐 해외 가기 어렵고 네. 이제 여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리조트 이런 것들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좀 다시 수익성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세부적인 리치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네. 뭐 리테일이다 그러면 무슨 쇼핑센터를 네네. 투자하는 그런 네. 리치도 있는 거고 뭐 오피스면 오피스 건물들만 투자하는 그런 것도 있고 숙박하면 뭐 리조트 말씀하신 리조트만 투자하는 뭐 리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네. 아주 세분화가 돼 있나 보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개 정도 된다니까 그 중에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얻으면 돼요? 이런 정보들은 리치에 이렇게 대한 정보들, 예. 뭐 이런 채널이나 예, 예. 그리고 뭐 사실 정보들은 진짜 많은 그 큰 기업들에서 리포트도 많이 내고 있고 네. 요새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음. 주식도 많이 투자하고 하다 네. 보니까 정보는 그 얻을 수 있는 곳이 다양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고. 네. 네. 각각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갖고 또 소개도 하고 있나요? 그러면? 홈페이지 갖고 소개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주로 증권사들이 작성하는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더 개인 투자자들은 좀 편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리츠 투자 그러면은 좀 위험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리츠 투자는 워낙 이제 부동산 정책을 좀 부동산 정책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시장 흐름도 파악을 하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뭐 해외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좀 유의해서 보셔서 이제 환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좀 최대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이 잘 나간다니까 아마존이나 구글 뭐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물류센터나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이슈, 아마존 물류센터에도 투자한다. 뭐 이 이슈 가지고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평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미국 성장은 정점을 찍고 다시 평소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성장 추세에 따라 주가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출렁임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년보다 훨씬 나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올랐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만의 가치 척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에서도 미국 기업의 데이터 센터나 물류센터에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성장의 과실을 나눌 길이 기업 주식 말고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투자처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개인 투자자들도 전문 투자자들처럼 이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채널을 좀 적극 이용하셔서 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한데 좀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7월 26일 월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그 전에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조선일보에서 출간한 주식 투자 교과서 따라하면 돈 버는 주식 노트입니다. 이벤트에 응모하시는 방법은 첫째, 업로드된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영상에 응원 댓글 남기기. 두 번째, 조선일보 머니 채널 구독 인증샷 남기기입니다. 이 두 가지 미션을 마치신 뒤에 지금 라이브 영상의 더보기 혹은 커뮤니티에 공지된 링크에 이벤트 응모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도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세 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인마크 자산운용의 정혜령 선임 매니저,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